엘튼 존은 한국 뮤지컬 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인 뮤지컬 라이온 킹은 현재 한국에서 공연 중이고,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최근 한국에서 7개월간 공연되었죠. 또 올해 5월엔 그의 작품 아이다가 공연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 끊임없이 그의 작품이 공연되고 있는 건데요. 엘튼 존은 현재 나이 75세로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네 번째 뮤지션입니다. 어린 나이에 팝스타로 성공해 현재 재산만 약 4,200억 원에 달하죠. 뿐만 아니라 영국 기사자귀를 받기도 했고, 디즈니가 직접 선정하는 레전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수이자 작곡가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거머쥔 건데요. 하지만 가수 생활을 하며 그는 긴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럼프를 극복한 직후 그가 선택한 건 바로 뮤지컬이었죠. 뮤지컬 인물 탐구, 오늘의 인물은 엘튼 존입니다. 엘튼 존의 인생은 뮤지컬 작곡 전과 후로 나뉩니다. 뮤지컬을 만나기 전 그는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팝스타였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14년의 긴 슬럼프를 겪기도 했죠. 그 시작은 엘튼 존이 4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았고 어린 엘튼 존 앞에서 싸우는 일도 많았죠. 집안 분위기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았는데요.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엘튼은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있길 즐겼습니다.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음악이었죠. 엘튼은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겨우 걸음을 뗀 3살부터 피아노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4살 때에는 들은 노래를 그대로 연주했죠. 그리고 11살 때 영국 왕립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어린 시절 접한 음악은 엘튼 존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는데요. 엘튼 존이 15살이 되던 해 영국에서는 밴드 열풍이 휘몰아칩니다. 런던 곳곳의 클럽과 술집에서는 매일 여러 밴드가 돌아가며 공연했는데요. 그 중에는 롤링스톤즈나 비틀즈 같은 유명 그룹도 있었다고 하죠. 엘튼 존 역시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R&B 음악을 주로 선보였는데요. 밴드는 그리 인기를 얻진 못했지만 오늘날의 엘튼 존이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엘튼 존은 통통한 몸매, 두꺼운 안경, 그리고 탈모에 징후가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기를 끌던 다른 밴드 멤버들에 비하면 외적으로 호감을 살 만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에 엘튼 존은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의 선글라스, 비비드한 색감의 셔츠, 신발, 양말 하나까지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했죠. 이 과정에서 엘튼 존은 이름까지 바꿉니다. 원래 엘튼 존의 본명은 레지널드 케네스 드와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려웠고 밴드 보컬로서 매력적이지 않았죠. 이에 그는 함께 밴드 활동을 하던 다른 멤버들의 이름을 따 엘튼 존으로 개명합니다. 팝스타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엘튼 존. 20살이 되던 해 그는 한 잡지에서 신인 작사, 작곡가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레코드사에 연락해 오디션을 받는데요. 여기서 엘튼 존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당시 같은 광고를 본 무명 작사가 버니 토핀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당시 오디션 담당자는 엘튼 존에게 버니 토핀이 쓴 가사에 곡을 붙여오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하지만 이미 쓰인 가사에 멜로디를 붙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곡가가 먼저 곡을 쓰면 작사가가 음률에 맞춰 가사를 붙이는 식으로 작업하는데요. 이미 쓰인 가사에 멜로디를 넣으면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튼 존은 타고난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버니 토핀이 쓴 가사에 맞게 순식간에 곡을 써냈죠. 이들이 내놓은 정규 2집 엘튼 존은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And you can tell everybody this is your song. 이 노래는 엘튼 존이 살고 있던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미 어워드 3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되는 등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엘튼 존은 뮤지션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당시 엘튼 존의 나이 23살이었죠. 엘튼 존은 공격적으로 곡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버니 토핀이 가사를 써내면 엘튼 존은 빠르게 곡을 붙였습니다. 1년에 50개 넘는 곡을 발매한 해도 있었죠. 음악의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기존에 히트했던 R&B풍의 노래에 국한하지 않고 피아노를 활용한 락앤롤, 가스펠, 컨트리, 블루스 등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 엘튼 존 음악 인생의 역작으로 불리는 정규 7집이 발매됩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7집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장 이상 판매되며 그의 앨범 중 최대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데뷔한 지 5년 만에 엘튼 존은 영국의 100만 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성공한 팝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된 건데요. 한편 쉴 새 없는 음악 작업으로 그는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엘튼은 휴식을 취하기보다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뮤지컬 출연도 있었고요. 28살이 되던 해 엘튼은 락 뮤지컬 토미의 배우로 출연합니다. 이 작품은 영국의 락밴드 더 후의 곡으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인데요. 엘튼 존은 배우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음반 작업에도 함께했습니다.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시도는 번아웃에 빠진 엘튼 존에게 신선함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엘튼 존은 성대 결절까지 겪게 되었죠. 곧 번아웃은 길고 긴 슬럼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엘튼 존은 술과 마약, 쇼핑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고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후 약 1년간 공백기를 유지했는데요. 1992년 엘튼 존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상대는 이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작사를 맡았던 팀 라이스였죠. 팀은 엘튼 존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디즈니 최초의 순수 각본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의 곡 작업이었는데요. 줄거리와 컨셉이 확정된 상황에서 디즈니는 신선한 작곡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라이스가 엘튼 존을 추천했던 것이죠. 기존에 엘튼이 곡을 쓰던 방식이 현재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던 건데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엘튼 존은 주어진 가사를 그대로 살려 작곡을 해내는 데 능했습니다. 이는 다른 작곡가들이 쉽게 하지 못하던 엘튼 존만의 재능이었죠.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디즈니가 만든 줄거리에 맞춰 팀 라이스가 가사를 쓰면 디즈니가 이를 컨펌하고 완성된 가사를 엘튼 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튼 존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주어진 가사에 멜로디를 붙였는데요. 1994년 6월 이들이 만든 곡은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엄청난 박스오피스 히트작이 되었죠. 어린 사자였던 심바가 왕이 되기까지 겪는 고군분투는 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렸고 아프리카 초원과 정글을 넘나드는 비주얼은 신선함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킹이 큰 사랑을 받은 데는 엘튼 존의 노래도 한몫했죠. 라이온킹의 곡들은 엘튼 존의 경력에서 중요한 발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14년에 걸친 긴 침체기 끝에 상업적 성공을 불러온 작품이면서 아주 새로운 팬을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죠. 기존에 엘튼 존의 음악을 즐겨 들었던 건 대부분 젊은 관객이었는데요. 라이온킹을 통해 그의 팬은 어린 아이들까지 아우르며 한층 넓어집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건 하쿠나 마타타였습니다. 이 곡은 극중 마을에서 쫓겨난 심바에게 친구인 티몬과 푼바가 위로하며 건네는 곡인데요.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고 걱정하기보다 잘 될 거란 생각으로 일단 나아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르며 심바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죠. 노래의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멜로디는 어린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라이온킹의 음악은 아이들만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엘튼이 라이온킹의 곡 작업을 하며 가장 먼저 쓴 이 곡은 라이온킹의 대표곡이기도 한데요. 노래는 극중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게 된 심바와 날라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원래 디즈니는 이 노래를 삭제하려 했는데요. 이에 엘튼 존은 사랑 노래 없는 디즈니 영화는 디즈니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엘튼 존의 주장으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이 노래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애니메이션은 뮤지컬로도 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곡이 삭제되거나 수정됐지만 엘튼 존의 곡은 뮤지컬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뮤지컬의 오프닝이기도 한 이 넘버는 심바가 왕위에 오르는 선포식을 그리며 연주되는 넘버인데요. 배우의 강렬하고 웅장한 외침, 아프리카풍의 리듬, 탄성을 자아내는 동물의 모습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후에 엘튼 존은 이 곡을 자신의 인생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로 꼽기도 했죠. 라이온킹의 성공으로 엘튼 존은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와 무대음악 작곡가로도 성공한 보기 드문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의 연달은 흥행으로 디즈니 측에서는 빠르게 다음 작품도 제작을 진행하고자 했죠. 이는 뮤지컬 아이다였는데요. 아이다 역시 라이온킹처럼 원작이 따로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디즈니는 줄거리와 가사를 픽스하고 엘튼 존이 주어진 내용에 맞춰 작곡해주길 바랬는데요. 하지만 엘튼 존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엘튼 존은 디즈니의 또 다른 영화 애니메이션인 엘도라도의 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온킹 이후 엘도라도까지 연달아 3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싶지는 않았던 건데요. 때문에 아이다는 디즈니 최초로 원작 애니메이션 없이 바로 뮤지컬로 제작됩니다. 엘튼 존의 특징이 가득 묻어있는 작품의 넘버는 같은 해 진행된 토니 어워드에서 최우수 음악상을 받게 됩니다. 아이다는 엘튼 존의 전작인 라이온킹만큼 공전의 히트작은 아니었지만 실속 있는 인기를 누린 작품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4년 넘게 공연되며 당시 디즈니 뮤지컬 중 가장 오래 공연된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이렇게 엘튼 존은 대중음악과 무대음악 모두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뮤지컬 아이다가 개막했던 2000년, 엘튼 존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영화는 1980년대 중반 광부들의 파업이 한창이던 영국을 배경으로 발레 재능을 타고난 노동자 집안의 한 소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엘튼 존이 살았던 시대, 살았던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주인공 빌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 부딪히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엘튼 존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엘튼 존의 아버지 역시 그의 꿈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사회 직후 엘튼 존은 영화 제작자들과 뮤지컬 제작에 대해 적극 논의했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라이온킹, 아이다와 달리 엘튼 존이 먼저 뮤지컬 제작에 관여한 건데요. 그리고 엘튼 존은 뮤지컬 제작을 위해 아주 새로운 곡을 쓰기로 했죠. 그리고 영화의 극작을 맡은 리홀에게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리홀은 이전에 가사를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었지만 누구보다 영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이 덕분에 엘튼 존은 영화의 감동을 고스란히 살린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의 대표곡 중 하나인 이 넘버는 주인공 빌리가 현실에 부딪혀 괴로워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엘튼 존의 과감한 선율과 불안함을 자아내는 일렉기타 연주가 인상적인 곡이죠. 그런가 하면 엘튼 존 특유의 화려함과 재치가 엿보이는 곡도 있습니다. 이 넘버는 빌리의 친구 마이클이 발레를 계속할지 고민하는 빌리에게 건네는 노래인데요. 이 곡에서는 가수이자 피아니스트로 활약한 엘튼 존의 경쾌한 피아노 사운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리 엘리어트에서는 엘튼 존의 다양한 음악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엘튼 존이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꼽은 넘버는 이 곡입니다. 극중 로열 발레스쿨 오디션을 보러 간 빌리에게 심사위원이 춤출 때 어떤 느낌인지 묻자 빌리가 대답하며 부르는 곡인데요. 엘튼 존은 이 가사를 보고 작곡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느낀 감정과 똑같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타고난 천재성과 가족의 반대, 높디 높은 현실의 벽 등 빌리를 보고 많은 동질감을 느꼈던 엘튼 존은 빌리가 느낀 감정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건데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엘튼은 적재적소에 본인이 가진 무기를 활용하며 빌리의 감정을 노래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역시 수많은 상을 휩쓸며 흥행하게 되었죠. 빌리 엘리어트가 개막한 2005년 58세가 된 엘튼 존은 뮤지컬 라이온킹, 아이다, 빌리 엘리어트로 가장 성공한 무대 작곡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뮤지컬 곡 작업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올해 7월에는 뮤지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개막할 예정입니다. 엘튼 존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샤이나 타보와 함께 곡 작업을 진행해왔죠.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뮤지컬은 이전에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벌써부터 작품의 개막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튼 존은 그의 본업인 대중음악 작업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앨범을 내고 젊은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오늘날의 새로운 관객에게 자신의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 있죠. 어린 시절 겪은 불행한 가정사,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음악, 주어진 가사에 맞춰 곡을 붙이는 타고난 능력, 장래에 구애받지 않는 엘튼 존만의 음악 세계, 타고난 천재로서 그가 보인 재능은 엘튼 존을 빠르게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성공 직후 찾아온 침체기는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 그가 내놓은 뮤지컬 넘버들은 많은 대중에게 꿈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뮤지컬로, 음악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창작진 엘튼 존. 그가 만들어낸 음악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